자, 안녕하세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 네 번째 토픽이고요. 자, 연속 자료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픽에서는요. 자,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리스트라는 어떤 자료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딕셔너리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자료형은 어떤 값이 그냥 하나만 이게 딱 있는 거였죠. 뭐 숫자면 숫자, 또 문자면 문자 그런 거였는데, 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값들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연속 자료형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부터 볼 거고요. 그래서 리스트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다루고 리스트를 활용하기 위한 어떤 전용 함수들이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제어문하고 리스트가 함께 어떻게 쓰이는지, 자 이런 걸 좀 볼 거고요. 딕셔너리도 마찬가지로 좀 특색이 리스트와 좀 다른 특색이 있는데요. 그래서 정의, 다루기, 전용 함수, 제어문, 이렇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어떤 특징들을 조금 눈여겨 보시기 바라고요. 자, 파이썬을 활용할 때 아주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니까, 자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리스트인데요. 자, 리스트를 이제 정의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먼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7일간의 매일매일의 어떤 최고, 그날의 최고 온도를 이렇게 우리가 값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은 27도, 월요일 날은 30도 해서 쭉쭉쭉 해서 토요일 날은 25도. 이게 이제 최고 온도였단 말이죠. 만약에 이 숫자들을 우리가 기억하려면 이제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당을 시키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emp 0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27을 기억시키고 temp 1에다가 30을 기억시키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뭐 이게 변수를 또 여러 개 만들기 싫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리스트를 사용하면, 자,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temps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사람들이 이제 temp를 이렇게 변수를 주로 쓸 때는 이게 뭐 temporary, 그러니까 일시적이다라는 어떤 형용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주 쓰는데요. 하여튼 어떤 변수를 하나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값들을 7가지 값들을 그냥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대괄호로 묶었다. 대괄호로 묶이고 쉼표로 구분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자, 이것을 한꺼번에 하나의 변수 안에 넣을 수 있다.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스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요. 자, 리스트명, 이제 변수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괄호로 묶고 안에 들어갈 항목들을 여러 가지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뭐, 만약에 odd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다. 13579. 홀수들만 모아놨네요. 자, 요렇게 이제 할당을 하고 나서 나중에 오드를 좀 이렇게 보자 해서 오드 치면은 아마 그 아웃풋에 13579라고 이렇게 리스트 값을 보여줄 겁니다. 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자, 여기 또 파이썬이라고 하는 또 문자열이죠. 문자열을, 자,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뭐 ex 언더바 뭐 string이라고 하는 변수에 넣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 ex 언더바 string을 보자 그러면 이 파이썬이라고 썼던 문자열을 리스트의 형태로 따로따로 쪼개 가지고 이렇게 아마 보여줄 겁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자, 그래서 리스트는 어떤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느냐 생각해 보면, 이제 문자열, 숫자형, 문자열 혹은 리스트 자료형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이제 empty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빈 리스트를 일단 하나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number라는 변수에다가 이 1, 2, 3이라고 하는 숫자들로 구성된 이런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즉 리스트 안에 있는 그 원소들은 숫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요, 문자열을 리스트로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new라는 것이 하나고 face라는 것이 하나,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혹은 숫자와 문자열을 한꺼번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1, 2, 3, 그 다음에 new, face, 자, 이런 식으로 같이 있는 것도 만들 수 있고요. 또 리스트를 원소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list 언더바 in list라고 하는 변수명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요게 이제 대괄호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리스트예요.
대괄호로 돼 있고 쉼표가 돼 있으니까 리스트인데 그 안에 원소가 또 리스트가 들어있네요. 또 리스트가 들어있고. 그래서 리스트는 숫자도 가질 수 있고 문자열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리스트를 그 원소로 가질 수가 있다.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스트를 이제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리스트 안에 있는 어떤 뭐 숫자건 문자열이건 리스트건 안에 뭐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것을 어떻게 접근하느냐라는 얘기인데, 자,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이 인덱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덱싱이라는 개념은 그 리스트의 이름, 그 변수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대괄호 써가지고 그놈의 인덱스, 즉 숫자로 표현된 인덱스를 넣겠다는 얘기인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템프스에 이런 숫자가 아까 뭐 일주일 동안에 최고 온도가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27이라는 숫자를 좀 탁 꼬집어서 어떤 접근해서 27을 사용하고 싶다. 그럼 27이라는 이 값은 사실은 이 리스트에는요 자리에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를 0, 그 다음에 1, 2, 3, 4, 5, 6, 여섯 번째 자리까지. 지금 제가 0에서 6까지 썼는데 이것을 뭐라 부르느냐? 이것을 우리가 인덱스라 불러요. 저 영어로는 인덱스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나중에 제가 뭐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템프스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2라고 적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가 0번째 자리고 여기 해놨네요. 여기 0번째 자리고 첫 번째 자리고 여기가 두 번째 자리니까 템스 2는 무엇을 말하느냐? 32를 말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음수 인덱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수 인덱스는 내가 만약에 템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넣었다. 마이너스 1은 제일 뒤에 있는 숫자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래서 템스 마이너스 1은 어떤 숫자를 말하냐? 25를 말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위에서 정의했던 그 템스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고요. 템스 3. 자, 먼저 이게 프린트 하라. 네 번째 항목 찍으라고 해놓으니까 네 번째 항목은까지 찍었고요. 템스 3은 어떤 거죠? 0번째, 1번째, 2번째, 세 번째. 0번, 제일 처음이 0번째로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34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34라고 지금 이게 찍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템스 0, 템스 6, 템스 마이너스 1이 왜 이런 숫자가 되는지는 이 인덱스의 규칙을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템스 7번째를 찾는다. 그러면 보면 지금 템스라고 하는 리스트는 7번째 자리가 없죠. 네. 0번째부터 1번째, 2번째 딱딱딱 6까지 있으니까 인덱스 번호가 7이라는 거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에러가 뜹니다. 인덱스 에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다. 자,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예를 좀 더 볼까요? 자, 여기 템스 아까 똑같은 거고요. 내가 이걸 이제 템스를 찍어라 그러면 이 리스트를 쭉 대괄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찍어 주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템스 3. 템스 3는 어떤 거죠? 여기가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니까 요 숫자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숫자에다가 36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다음에 템스를 찍으라 그러면 34가 36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니까 요렇게 34가 36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지금 인덱싱을 통해서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원소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볼까요? 자, 리스트 언더바 인 리스트에다가 리스트를 넣었는데 지금 요 대괄호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리스트를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안에 원소가 또 리스트네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니까 이게 0번째 항목이고 첫 번째 항목이고 이건 두 번째 항목이고 이건 세 번째 항목이 될 겁니다. 자, 리스트 언더바 인 리스트에다가 두 번째 항목을 보여달라. 그러면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딱 찍게 된다. 이해되시죠? 자, 만약에 지금 이제 이 인덱스를 하나 쓰니까 이렇게 리스트 안에 있는 리스트가 원소로 들어있는 것.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하나를 내가 접근하고 싶다. 하나하나.
내가 만약에 이 7이라는 숫자에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결과부터 말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list 언더바 in list. 자, 여기 이제 그 리스트 변수죠. 거기에 이게 몇 번째 리스트 항목이죠?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니까 두 번째 요렇게만 적으면 일단 요까지 온 거예요. 그죠? 거기서 다시 7은 요 리스트에서 이게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또 2라고 적으면 이것은 이것은 분명히 7을 의미하게 되겠죠. 예. 자, 제가 원리는 다 설명드렸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하나에 접근하느냐를 여기 이제 표현한 건데요. 자, 그래서 리스트 0 이렇게 하면 이 0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했던 것은 리스트 2였죠. 자, 요거 좀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7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이해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다시 리스트 언더바 인 리스트에다가 2하고 1 이렇게 적으면 두 번째 항목에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리스트니까 이게 0, 이게 1, 이게 2, 이게 두 번째고 여기 다시 1이니까 여기가 0번째, 1번째. 이것은 6이 되겠네요. 자, 이해가 됐으리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에 접근하는 방법 중에 또 다른 방금 우리는 인덱싱을 봤고요. 자, 이번엔 슬라이싱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슬라이스 한다는 얘기는 이제 자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본 슬라이싱이라는 것은 요 리스트 명을 적고 대괄호를 적은 다음에 여기 콜론을 이용해 가지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자, 이렇게 적는 거예요. start and stop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 좀 고급 슬라이싱은 똑같은데 여기다가 콜론 여기 아까 콜론 U랑 똑같고요. 요 콜론 하나 더 붙여가지고 스텝이라는 어떤 숫자를 집어 넣어 주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numbers라고 하는 곳에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금 이제 10개 들어있네요. 들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기본 슬라이싱이라는 것은 두 번째에서 일곱 번째까지 해라. 자, 이 얘기인데 다시 이 인덱스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가 0번째,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자,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두 번째부터 해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7을 7을 만나기 일보 직전까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부터 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인데 일곱 번째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요렇게 5가지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나타난다. 자, 이게 슬라이싱의 개념입니다. 반면에 아까 위에서 고급 슬라이싱 했던 것처럼 요까지는 똑같은데 여기 콜론에다가 2를 적어 놓으면 이제부터는 2칸씩 가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자, 그러면 2에서부터 두 번째부터 7이라는 숫자 직전까지 가는데 2칸씩 띄워라 얘기니까 30이 들어가고 50이 들어가고 70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7번째 만나기 여기가 지금 7번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7번째 만나기 직전까지니까 30, 50, 70 즉 30, 50, 70이 이렇게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해되시죠? 하나 더 할게요. 자, 콜론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데 어디서부터 스타트라는 정보가 없어요. 예, 안 적으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처음부터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3이라는 인덱스를 만나기 일보 직전까지. 그러니까 위에서 따지면 처음부터 3이라는 인덱스 3에 도달하기 전까지 요 세 가지를 보여주겠네요. 그래서 10, 20, 30이 나올 겁니다. 이번에는 3에서 어디까지 콜론을 이용해서 어디까지라고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의 정보가 없으면 제일 마지막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3부터니까 여기서부터 다음이 다 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적으면 콜론을 적었는데 슬라이싱을 했는데 처음과 끝이 없다. 그럼 전부 다 나옵니다. 전부 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어, 빈칸 빈칸 컬론에다 지금 마이너스 1을 넣었네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여기까지 파트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말하겠죠. 근데 여기 뒤에 그 스텝이라는 곳에 음수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음수가. 자, 그러면 추출 간격 스텝이 음수이면 뒤에서부터 슬라이싱을 한다. 자, 그래서 뒤에서부터 뽑아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있는 숫자가 지금 100이죠. 그래서 100부터 100, 90, 80, 70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내려간다. 즉 이 앞에 있는 부호가 앞에서부터 뽑느냐 뒤에서부터 뽑느냐. 그 다음에 1이라는 것은 스텝의 어떤 크기가 되는 거죠. 그 간격이 되는 거죠. 자,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봅니다. 자, 이런 리스트를 다루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append, 자,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append 안에 요 안에 이제 x가 지금 리스트의 변수인데요. append 함수, insert 함수, extend 함수, pop 함수, remove, clear, count, index, sort.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볼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 함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한번 보면서 완전히 이걸 다 외우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이해하고 나중에 다시 파이썬 공부를 하다가 이런 것들을 만나면 그때 여러분이 이제 뭐 구글링을 한다든지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고요. 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ppend 함수 쓰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append라는 것이 뭐죠? 추가해서 갖다 붙인다는 얘기죠. append란 말이.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underbar string이라고 하는 리스트 변수를 만들었네요. 그래서 a, b, c, d, e 요 5가지 원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리스트에다가 점 찍고 append에다가 여기 이제 뭐 f라고 적었다. 그러면 이 기존에 있던 리스트에다가 f를 갖다 추가해서 붙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 뒤에다가 f라고 하나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a underbar string을 보자 그러면 쭉 해서 f까지 포함된 게 나온다. append는 그런 거구나. 그래서 리스트 쓰고 점 찍고 이렇게 append 함수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insert 함수 한번 보면 insert는 삽입하는 거죠. 네. 자, A 언더바 리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그 리스트에다가 점 찍고 insert, 점 찍고 insert.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인자라 그러는데 이 함수의 인자에 제가 인자라고 읽었습니다. 2하고 F라고 하는 문자를 집어넣었어요. 자, 이 얘기는 2번 위치에 F 항목을 추가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2번 위치가 여기가 0, 1, 2 2번 위치가 C 자리죠. 그러면 C 자리에다가 F를 집어넣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러니까 요거를 나중에 이제 A 언더바 스트링을 쳐보면 A 나오고 B 나오고 C 자리에 F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인덱스에다 F를 삽입했기 때문에 나머지 C, D, E는 뒤로 밀려서 C, D, E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삽입한다는 뜻이다. 삽입.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extend는 뭐 이제 연장한다는 것이죠. 연장한다. 자, a 언더바 스트링을 a, b, c, d, e가 이런 문자일이 있는데 그 리스트 변수에다가 .extend라고 쓰고 리스트의 형태로 문자열 2개를 집어넣네요. 자, 그 얘기는 기존에 있는 여기다가 뒤에다가 여기 f하고 g를 갖다 붙여서 연장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a 언더바 스트링 찍으면 a, b, c, d, e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fg도 갖다 붙어서 하나의 리스트가 만들어진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pop 함수인데요. 자, pop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똑같이 a, b, c, d, e라고 이제 5개로 구성된 리스트가 있는데 요 리스트 변수 pop이라고 그냥 함수 빈칸으로 쓰면은 마지막 항목을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하나
또 꺼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즉 E가 뽑히는 거죠. 뽑히고 나서 내가 이제 A 언더바 스트링을 찍어보라 그러면 E가 없는 상태로 A, B, C, D만 나올 겁니다. A, B, C, D 네 가지만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번에는 파업에다가 괄호에다 1이라고 해놓으면 인덱스 1번 항목을 없애겠다. 인덱스 1번은 어디예요?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3번째, 4번째니까 요것을 뽑아내버리겠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A 언더바 스트링 찍어보라 그러면은 B가 빠진 A, C, D. 예, 아까 위에서 E가 이미 빠진 상태죠. 아까 E가 빠진 상태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E가 없는 상태니까 0번째, 1번째, 그러니까 요게 날라가니까 요것만 나오겠다. 자, 이해가 됐으리라 봅니다. 자, 파업이라는 것은 하나 뽑아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그냥 제거한다라는 뜻의 remove라는 영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요것도 이제 함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B, C, D, E가 있는데 여기다가 remove C 이렇게 하면은 C란 항목을 찾아서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A 언더바 스트링 찍어보라 그러면 C가 없는 A, B, D, E 이렇게 찍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A 언더바 스트링에 자 1이라는 것은 인덱스죠. 지금 현재 얘가 A 언더바 스트링이니까 얘가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1번째를 딜리트 해라. 1번째는 얘죠. 얘를 딜리트 삭제되니까 프린트 A 언더바 스트링 하면은 A, D, E만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A 언더바 스트링 닷 클리어 닷 클리어 클리어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 이 함수를 그냥 실행시키면 다 없어져요. 안에 있는 내용물이. 자, 그래서 이제 A 언더바 스트링을 찍어보라 그러면 빈 리스트가 될 겁니다. 그냥 이게 중괄호만 딱 있는 내용 원소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여러분이 여기 A 언더바 스트링을 딜리트 하라라고 이렇게 시키면 이 리스트란 변수 자체가 사라져요. 변수 이 A 언더바 스트링이라는 리스트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이거 샵을 썼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걸 또 찍어보라 그러면 이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막 에러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에러가 나오는 잘못된 구문이기 때문에 저 여기 샵으로 주석 처리를 했습니다. 자, remove와 관련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remove 함수 받고요. del은 이제 delete죠. delete란 del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delete 함수가 있고 clear 함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unt 함수입니다. count 함수 예를 한번 들어보면 A, B, C, A, B, A, C, A A, B, A, C, A A가 3번 나오고 B, C 하나씩 있네요. 자, 여기서 그 리스트 변수에 count A 하면 A의 개수를 살리는 거예요. A가 몇 번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3이라고 나온다. 자, count 함수라는 게 있구나. 자, 인덱스 함수는 인덱스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A, B, C, D, E가 있는데 닷 인덱스에다가 C 하면 C는 몇 번째 인덱스냐?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번째 인덱스 값이다. 자, 이렇게 답을 알려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ort 함수. sort는 이제 정렬하는 거지 않습니까? 크기 순으로 정렬하는 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템프가 27, 30, 32, 34, 29, 26, 25 이렇게 들어있네요. 자, 여기서 temps.sort 함수를 썼다. 안에 내용물 없이 괄호 열고 괄호 닫았다. 그러면 이것을 크기 순으로 오름차 순으로 정렬합니다. 자, 그래서 temps를 한번 찍어보라. 이미 정렬이 됐기 때문에 temps를 찍어보라. 그러면 작은 것부터 제일 작은 건 25, 26, 27, 20, 29, 30, 32, 34 뒤로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sort를 하는데 내가 이 괄호 안에다가 reverse는 true라고 이렇게 쓰면 reverse 할까 말까 거꾸로 할까 말까를 true라는 값을 이렇게 주면 정렬을 어떻게 하느냐? 자, 내림차순 정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temps 찍어보라 그러면 이제 거꾸로 제일 큰 거부터
제일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으로 이렇게 쭉 나올 거다. 그래서 요거 좀 실행시킨 결과를 여기다 적었는데 여기 프린트 한 번 하고 또 프린트 두 번 했으니까 이 두 개의 결과가 정렬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문자열이 있는데, 자, you make me smile 이런 이게 이제 문자열이 여기 지금 리스트의 원소로 들어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걸 sort 하라고 시키면은 자, 어떻게 하느냐? 제일 앞에 있는 걸 일단 봐요. 이거는 Y로 시작하고 M으로 시작하고 M으로 시작하고 S로 시작하니까 크기 순으로 하면은 M이 제일 먼저 오네요. 그럼 M이 먼저 오는 게 이제 두 개나 있는데 이 둘 중에는 어떤 게 먼저 오냐? 그 다음 알파벳이 A이고 그 다음 알파벳이 E니까 순서로 따지면 이게 1등이고 이게 2등이고 그 다음에 이게 3등이고 이게 4등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make me smile you 이렇게 나올 것이다. 자,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sort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리스트에 sort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본 겁니다. 자, 방금 우리가 봤던 리스트가 이제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배웠던 제어문에 자주 쓰이게 됩니다. 뭐 for문을 쓸 때도 이제 자주 사용되고요. 뭐 if문을 쓰고 할 때 if문, for문 이런 게 다 이제 제어문들이었는데요. 자, 어떻게 이런 것들과 함께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멤버 연산자라는 것과 함께 쓰이게 되는데, 자, in이나 not in 같은 그 이제 연산자를 쓰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A 언더바 리스트에 숫자, 문자 이렇게 들어있네요. 뭐 50 파이썬, 20 부산대, 기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0 in A 언더바 리스트. 자, 이 말은 20이라는 것이 이 A 언더바 리스트 안에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20이 있나요? 있네요. 그러면 true. 그러니까 true, false로 답을 준다는 거죠. true, false 이런 게 우리가 불값이라고 부르죠. 불. 영어로는 정확하게는 불리안인데 이걸 또 짧게 불값 이렇게 부릅니다. true, false라는 값을. 자, 또 한 예를 볼까요? 자, 기초컴이란 이 문자열이 A 리스트 안에 있느냐? 지금 우리 기초컴이란 말은 없어요, 그죠? 기컴이 있었지. 그러니까 false 나타날 겁니다. 50 not in A list. A 리스트, A 언더바 리스트 안에 50이라는 게 없냐라고 물어봤어요. 없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없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false. 위에만 not in 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봤을 때 틀렸다. false. 자, Python not in A 언더바 리스트. 영어로 파이썬이라는 거는 없잖아요. 지금 A 언더바 리스트에 없으니까 이 말은 맞죠. 그래서 true라고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느냐 없느냐, 자,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제 사실은 쓰고 있는 거예요. 제어문에서. 자, 볼까요? 자, 먼저 조건문 제어 구조. 자, 만약에 메뉴에 햄버거, 피자, 파스타라는 문자열을 가지는 리스트가 있다. 자, 이때 if pizza in menu, 피자란 문자열이 이 메뉴 안에 있느냐 없느냐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피자가 있습니까? 있네요. 그러면 요 구문이 true를 뱉을 겁니다. true면은 밑에 거 실행시키는 거죠. 그래서 print I'd like the pizza. 그래서 I'd like the pizza를 찍었다는 얘기죠. 그죠? 조건문에서는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 자, 다음 반복문 제어 구조. 자, for문 같은 거죠. 그 제어 구조, 반복문으로 구성된 제어 구조에서 리스트를 어떻게 쓰느냐? temps가 이런 숫자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리스트다. 자, 그래서 먼저 sum은 0이라고 이제 먼저 정해 놓고, 자, for I in temps. 자, i가 이 temps 안에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사실 이 말은 지금 i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for문, 우리 앞에서 for문 배웠습니다만 temps가 리스트고요. I in temps 하면 i가 제일 처음 것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차례대로, 자, 그러니까 27을 제일 처음에 i에 집어넣고, 그
그 다음에는 30을 i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27이 들어가면 자, i가 27이죠. 이게 이제 27이 되는 겁니다. 썸은 아까 0이죠. 썸 플러스 썸 플러스 27을 다시 썸에 넣는 구문이죠. 그럼 썸은 얼마가 됐습니까? 그럼 썸은 이제 27이 됐습니다. 이제 0이 아니고 27이 됐겠네. 다시 그럼 27 넣었으니까 이제 i는 뭐냐? 3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썸에다가 27에다가 이 i가 이제 30이니까 30을 더해서 이것을 썸에 넣으니까 이건 얼마겠어? 57. 즉 얘가 이제 0이 아니고 57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돈다는 거죠. 그 얘기가 지금 요거를 다 더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포문이 계속 돌아서 최종 썸은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들의 총 합계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 해라. F 스트링 구문을 썼네요. 자, 그래서 average는 이게 찍어라 했으니까 찍었고, 그 다음에 요 중괄호로 뭔가 이제 찍어야 되는데요. sum은 그 총 합계일 거고, 나누기 이 temps의 요 length이라는 것은 영어로 length, 길이를 말합니다. 즉, 몇 개가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원소가. 지금 원소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으니까 썸을 7로 나누는 계산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실은 평균의 개념이죠. 이거 다 더해가지고 7로 나누는 거. 그래서 결과물은 이렇게 29라고 찍히게 된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조건 제어문이나 반복 제어문에 이 리스트가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리스트 언더바 인 리스트라는 변수를 우리가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 리스트 안에 여러 개의 리스트가 지금 들어 있네요. 자, 이때 자, 이건 중첩 포문을 썼네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돌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돌 것 같아요. 자, 먼저 I in list in underbar in list. 그러면 첫 번째 I는 요 리스트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 I는 요거 이렇게 돌아갈 텐데, 먼저 첫 번째 I 요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J in I. 이 I라는 것이 현재 이 리스트인데 J가 그 안에서 도니까 첫 번째 J는 요 0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찍어라 J 찍어라. 그럼 제일 처음에 0이겠죠. 0 찍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는 그냥 빈칸을 하나 둬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빈칸을 하나 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언제까지? J를 계속 바꿔가면서 찍으니까 0, 1, 빈칸 2 이렇게 찍겠네요. 끝나고 나면 밑으로 내려오는데 밑으로 내려와서 그냥 프린트 함수가 있으니까 비어 있으니까 줄바꿈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있던 게 이제 요로 제일 처음으로 오겠죠. 그 다음에 i가 이제 돌아갑니다. 아까 첫 번째 원소에 해당하는 리스트 했으니까 두 번째 i는 요게 되겠군요. 여기서 3과 4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들어가고 j가 또 다시 이 3, 4에서 변하고 있으니까 3, 4 이렇게 찍고 결론은 이렇게 따라가 보시면 이렇게 다 탁탁 줄 바꾸면서 이렇게 찍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지금 이거를 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새로울 텐데 논리적으로 이게 다 맞는 얘기냐? 자, 그것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자,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리스트를 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또 자주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튜플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지금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결론은 뭐냐? 리스트하고 이 튜플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유사한 건데 여기 제가 빨간색 줄 쳐놓은 게 튜플의 특징이에요. 한 번 정해진 항목의 순서를 바꿀 수 없으며 내용 변경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까는 템스에다가 이게 대괄호로 하면은 비어있는 리스트를 하나 만든 건데 이제는 그냥 우리게 괄호 우리가 이제 parenthesis라고 그러죠. 하여튼 괄호를 만들면 이게 이제 투플을 만드는 겁니다. 빈 투플을 만들고 여기다 이제 숫자를 채워 넣으면 예를 들어서 27, 하면은 그냥 항목을 하나를 가진 투플 반드시 쉼표를 사용해야 된다. 자, 요런 거 좀 빨간색 주의해서 보시고요. 27이라는 값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제가 또 만약에 다시 이렇게 정의하면 이제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이게 이런 게 투플인데 리스트는 여기가 대괄호고 튜플은 그냥 이렇게 괄호다. 그냥 이게 괄호다. 이런 걸 왜 만드느냐? 절대 이제 시간이 지나거나 다른 어떤 내가 실수로 어떤 이 코드 안에 있는 원소를 건드리더라도 절대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투플을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대괄호로 그냥 이렇게 괄호를 써서 투플을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 간단한 방식의 투플은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써도 이게 투플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리스트는 제가 여기 대괄호를 써가지고 리스트를 썼죠. 저 변수를 이름을 달리 해야 되니까 n underbar temps라고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봅시다. 자, 그래서 이게 리스트를 튜플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안에 있는 게 지금 리스트인데 제가 튜플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이게 튜플로 바뀌어요. temps가 되면서 튜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리스트냐 튜플이냐 확인하려면 이게 이제 타입 함수를 쓰면 이제 튜플이라고 나올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걸 왜 한다? 아까 다시 여기 좀 읽어보시면 되지만 항목을 변경하려고 시도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즉 항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지금 temps가 요 앞에까지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27, 30 뭐 이런 숫자들로 구성된 지금 튜플이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자, temps의 첫 번째를 찍어라. 그러면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temps는 30이네요. 그죠? 요 30. 그러니까 30 찍을 거고.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temps에다가 33을 넣으라고 내가 만약 실수로 타이핑을 했다. 그러면 에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튜플 안에 있는 원소는 수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33을 집어넣으라고 시키는 수정을 시도했으니까 에러가 난다. 예. 그래서 tuple object does not support item assignment. tuple은 뭔가 assign 해가지고 값을 변경할 수 없다. 자, 그런 뜻이 되겠죠. 좋습니다. tuple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리스트 봤고요. tuple 봤습니다. 자, 이제 아주 또 중요한 딕셔너리라는 것에 대해서 볼 텐데, 딕셔너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사전이죠. 자, 근데 이 사전에 어떤 사전과 유사한 특징이 있는데요.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데이터 자료형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자, 먼저 딕셔너리 정의하기부터 보죠. 만약에 사과, 바나나, 파인애플이 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사과잖아요. 그럼 사과를 제가 한글로는 사과고 영어로는 애플이에요. 바나나는 한글로는 바나나고 영어로는 바나나 이렇게 적었고요. 파인애플이고요. 파인애플 이렇게 지금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뭔가를 이 개념이 키워드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값이에요. 이거 영어로는 이게 이제 키워드고 좀 키라고 부를 거고요. 요거를 이제 그냥 value라고 부를 겁니다. 영어 사전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를 키를 찾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단어가 있다. 키를 찾아. 그러면 그 밑에 설명이 붙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설명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value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딕셔너리 만들기 한번 보면 양식은 딕셔너리 변수명을 하나 줬고, 자, 여기는 이제 괄호가 중괄호네요. 중괄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걸 중괄호라고 그러죠. 자, 요거는 대괄호, 요거는 그냥 괄호. 자,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마로 이제 원소들이 들어있는데 항상 각각의 원소는 키 값 콜론 밸류, 키와 밸류를 함께 가진다. 자, 이렇게 일단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이제 앞으로 볼 건데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이 딕셔너리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만들었을 텐데 이게 이제 왜 우리가 쓰느냐, 이게 유용한 점이 있어서 그래요. 항상 쌍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관리할 때 편합니다. 아까 우리가 키와 value가 있었죠. 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만약에 food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만들었는데 여기 딕셔너리네요. 중괄호가 있는 거 보니까 컴마 그래서 원소가 지금 4가지가 들어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춘천이라는 문자열 콜론 닭갈비. 그러니까 춘천은 닭갈비가 유명하고 횡성은 한우가 유명하고 부산의 밀면, 전주의 비빔밥. 자, 이렇게 쌍을 이룬 데이터를 관리할 때 아주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속성을 가지는 하나의 개체를 표현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얘기는 좀 더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고요. 자, 좀 계속 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속성을 우리가 쓸 때 편하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user1이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이제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 있네요. 자,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속성이라는 게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마일리지 이런 것들, 즉 다양한 속성들을 갖고 우리가 지금 저장하고 싶을 때, 즉 이름은 파이썬이고 생년월일은 뭐 또 몇 년 몇 월 며칠이고 연락처는 전화번호 몇 번이고 마일리지는 얼마다, 뭐 이런 식의 정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정보를 기록할 때 되게 편하겠죠. 자, 이때 이제 앞에 있는 요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마일리지 이런 게 다 키들입니다. 그 값들이 파이썬, 뭐 0, 뭐 어떤 숫자, 그다음 전화번호, 어떤 숫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밸류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예를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계속 딕셔너리를 볼 텐데 그 딕셔너리를 어떻게 다루는지부터 봅시다. 자, 딕셔너리에서 검색하기. 자, 이것은 딕셔너리에다가 키값만 여기 대괄호 안에 넣어서 부르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푸드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춘천 닭갈비, 횡성 한우, 부산 밀면, 전주 비빔밥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여러분이 푸드 이 딕셔너리에다가 대괄호 써가지고 키 값을 집어넣었어요. 키 값을 부산이라는 키 값을 넣으면 답이 밀면이 나온다. 자, 이렇게 사용하자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이 키 값 중에 없는 걸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 나겠죠. 자, 만약에 푸드에다가 서울에 유명한 게 뭔가 있을 텐데 서울이라고 넣었는데 서울이 없어요. 지금 위에 푸드라는 이 딕셔너리에. 그러면 에러가 난다. 키 에러. 그죠? 그래서 이 서울이라는 게 이 키에 있냐 없냐 보고 싶으면 서울 문자열 in food, 이 푸드 안에 서울이라는 키가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없으니까 false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에 데이터 쌍 추가하기. 자, 이 말은 여기 이제 딕셔너리에 키 명적고 value를 이렇게 넣어줌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아까 푸드 딕셔너리 만들었죠. 푸드, 춘천의 닭갈비, 횡성 한우, 부산의 밀면, 전주 비빔밥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예를 들어 나는 포항에는 또 과메기라는 게 유명하다. 그럼 포항에 과메기를 넣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 딕셔너리 변수 이름에다가 키명 적고 그 다음에 value를 집어넣어 주면 돼. 그러면 나중에 푸드를 보자 그러면 아까는 요거는 앞에 있던 거잖아요. 요까지는 아까 앞에 있던 거잖아요. 근데 포항의 과메기가 요렇게 지금 추가돼서 들어간다. 즉 딕셔너리를 계속 뭔가 추가할 수 있다. 원소를 추가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순서가 지금 제일 뒤에 안 붙은 것은 이 안에 있는 키를 중심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 피읍이라는 게 히읗보다 앞에 있어서 앞에 나왔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딕셔너리에서 데이터 쌍 제거하기. 제거할 때는 그냥 그 키 값 불러가지고 딜리트 하면 돼. 자, 그래서 춘천을 딜리트 하겠다. 그러면 푸드 보자 그러면 이 춘천 얘가 이제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네 가지만 이렇게 남게 된다. 이런 겁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냥 만약에 이 딜리트를 이 푸드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딜리트 하겠다. 그럼 이 딕셔너리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이 푸드를 좀 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치고 엔터 때리면은 에러 나는 거죠. 푸드가 없다. 정의되지 않았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딕셔너리를 아예 삭제할 수도 있다. 오케이? 자, 이런 딕셔너리에 자주 쓰는 어떤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의 전용 함수들이 get, pop, keys, values, items, update, clear 이런 함수들인데요. 자, 뒤에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지금 한번 본다고
완전히 외우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받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하면서 알게 되는 거니까 지금 외우려고 막 덤벼들지 말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작동이 되고 이런 게 있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먼저 한번 딕셔너리를 하나 정의해 볼게요. 자, 메뉴는 라고 딕셔너리를 중괄호로 만들었네요. 그 안에 원소들은 4가지가 들어있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3,000원, 카라멜 마끼아또라는 문자의 키고요. 자, 밸류가 4,000원. 카페 모카라는 키가 있고요. 4,500원이라는 밸류가 있고요. 자, 이게 다 가격인 것 같은데, 자, 유자차도 있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만든 거고요. 자, 먼저 get 함수부터 보면, 자, 만약에 우리가 order는 input, 자, input 함수 우리 공부했었죠. 어떤 메뉴를 원하세요 해서 먼저 찍어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인풋을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오더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유라고 내가 이렇게 타이핑을 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메뉴에 오더 내가 타이핑한 우유죠. 우유라는 키를 보자라고 하면 우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그럼 키에 에러가 뜰 겁니다. 자, 그런데 get 함수는 이제 어떻게 쓰는 거냐? 어떤 메뉴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메뉴를 원하세요? 물었을 때 제가 만약에 카페 모카라고 타이핑을 제가 이건 직접 타이핑하는 거죠. 우리가 카페 모카 타이핑했다. 그럼 카페 모카가 오더에 들어가고 오더가 지금 여기 카페 모카가 들어왔겠죠. 자, menu.get 이라는 함수를 쓰고 그 키값 카페 모카가 들어있고 이제 컴마 적어놓고 또 문자열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지금 카페 모카라는 것은 이 메뉴에 있나요, 없나요? 카페 모카 여기 있네요. 자, 있으면은 밸류 값, 4,500원이라는 밸류 값을 알려줍니다. 뒤에 있는 이 문자열은 이 오더가 있으면은 밸류를 알려주고 없으면은 이거 찍으란 얘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메뉴를 원하세요? 인풋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떤 메뉴를 원하세요? 했는데 내가 이제 우유라고 찍었다. 그럼 우유라고 찍으면 우유가 여기 자, get 함수를 써서 우유라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으면 그 다음 이걸 찍으라는 얘기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없는 메뉴입니다라고 이제 찍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이 이런 일인데 그냥 여기다가 우유라고 치고 그냥 요렇게 찍으라 그러면 에러가 뜨는 거지. 뭐 없는 메뉴입니다. 이런 문자를 알려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좀 비교하면서 이 get 함수의 용도가 어떤 것이냐 이게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get 함수라는 것은 키 값을 입력했을 때 그 밸류를 찾아서 알려준다. 그럼 밸류가 그 키가 없을 때는 그 다음 문자열 혹은 그 다음 계산 뭐 그 옆에 있는 이 인자 값을 어떻게 실행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keys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keys. 자, 이것은 과연 저 리스트에 어떤 메뉴라고 하는 딕셔너리에 어떤 키들이 있느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keys 이렇게 쓰면은 딕셔너리 키즈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캐러멜 마키아토, 카페 모카, 유자차 이런 걸 보여준다. values 치면 어떻게 될까요? menu.values 치면 숫자들만 밸류들만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딕셔너리를 갖고 있을 때 어떤 키들을 갖고 있고 어떤 밸류들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이런 keys 함수나 values 함수를 업데이트 함수 한번 보면은 저게 이제 무슨 카페에 있는 메뉴인데 우리가 이번에 왕밤빵이라는 것도 빵도 좀 팔고 싶어. 단팥빵, 에그타르트 가격을 붙여가 팔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브레드라고 하는 딕셔너리네요. 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메뉴는 이미 있고요. 메뉴라고 하는 딕셔너리는 브레드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내가 만들어서 메뉴 닷 업데이트 새로운 딕셔너리. 자, 이렇게 하면 이 메뉴라는 딕셔너리를 업데이트 시키는데 추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브레드라는 딕셔너리를. 그래서 이제 메뉴 좀 찍어봐라 그러면 단팥빵,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제 빵이랑 커피랑 다 섞여 있네요. 그러니까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 둘, 아니 여기가 아니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나온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딕셔너리를 자꾸 그러니까 뭐 안에 있는 항목들이 추가되면 이렇게 업데이트라는 것을 사용해서 추가할 수 있다. 자, 다음 클리어 함수. 클리어 함수는 메뉴 닷 클리어 하면 클리어가 뭘까요? 다 깨끗하게 치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항목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키와 밸류즈가. 그래서 메뉴 찍어보라 그러면 빈 딕셔너리가 나타날 것이다. 자, 여기까지. 자, 이런 딕셔너리가 또 이제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리스트처럼 제어문에 잘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문을 쓸 때 딕셔너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를 한번 볼게요. 주로 이제 이런 양식을 따릅니다. key in dictionary 이런 양식을 따르는데, 자, 똑같은 메뉴 딕셔너리 다시 한번 가져와 보고요. 자, 이렇게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input 어떤 메뉴 원하세요? 하면 어떤 메뉴 원하세요? 하고 나서 깜빡깜빡 네모가 이제 쳐져 있을 건데, 우리가 이제 어떤 유자차라는 걸 타이핑을 했다. 자, 그럼 그것이 오더에 들어가겠죠. 자, 이때 이 if 문을 쓸 때 이 딕셔너리를 어떻게 주로 사용하냐면, 이 오더가 지금 유자차 아닙니까? 오더 인 메뉴. 메뉴 안에 오더가 있으면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지. 자, 메뉴의 키 값에 저 유자차가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그럼 true가 될 겁니다. 그럼 이게 true가 되면은 밑에 걸 실행시키겠죠. 자, 밑에 걸 실행시켜 볼까요? print. 자, fstring 구문을 쓰네요. 가격은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괄호로 안에 들어갈 것을 이제 찍는데, 메뉴 키 값 오더를 넣어라. 그럼 메뉴에 유자차 넣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숫자 나온다, 밸류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500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원입니다. 찍으라고 했으니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작동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 자, 이런 일이 되게 많겠죠. 그래서 딕셔너리의 어떤 특징을 이용하면, 자, 요렇게 어떤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자, 그런 겁니다. 자, 반복문에서 또 딕셔너리 사용하는 거 한번 볼게요. for문 뭐 사용할 거 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브레드를 딕셔너리를 만들었어요. 왕밤빵, 단팥빵, 에그타르트 가격을 붙어 있는데, 자, for k in breads.keys. 자, breads.keys에는 뭐가 어떤 정보가 있을까? 왕밤빵, 단팥빵, 에그타르트라고 하는 키들이 있을 텐데, 자, k in 어디. 자, for문에서 k in 어디 하면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제일 처음에 왕밤빵부터 들어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밑에 걸 실행합니다. print k 찍으라고 했으니까 제일 처음에 왕밤빵을 찍을 거고, 그 다음 다시 올라가서 단팥빵을 찍을 거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에그타르트를 찍겠죠. 자, 이렇게 키 값을 찍도록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예 한번 봅시다. 자, students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지금 대괄호니까 이거는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안에 원소가 이제 컴마로 구분돼서 들어있는데, 그 원소가 지금 딕셔너리네요. 원소가 딕셔너리야. 이 딕셔너리는 키가 학번, 이름, 점수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뭐 김여자라는 학생의 그런 정보가 같고, 두 번째 원소는 이남자라는 학생의 그런 딕셔너리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for문 사용할 때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가 볼까요? for s in students. 이게 students가 리스트인데, 리스트에서 s가 돌아다닌다는 거지. 그럼 s가 어떻게 돌아다니느냐? 요거부터 제일 처음에 요거부터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요게 이제 첫 번째 리스트의 항목이니까, 이 첫 번째 s는 제가 지금 요 동그라미 친 요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 걸 실행하겠죠. 자, print fstring에 자, 문자열을 찍습니다. 자, 여기 문자열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습니다. 자, s에 대괄호 치고 학번 적으면 s가 지금 딕셔너리인데, 딕셔너리에서 학번이라고 하는 키에 값을 찍겠죠. 그럼 뭘 찍겠어요? 요 학번을 요 숫자를 찍겠지. 그래서 요 찍었습니다. 찍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요거 찍네. S라고 하는 딕셔너리에 이름이라는 키에 밸류를 찍으라는 얘기죠. 그럼 뭘 찍겠어? 김여자를 찍을 겁니다. 이렇게 김여자. 학생은 이렇게 찍었네요. 그 다음에 S라는 딕셔너리, S가 지금 첫 번째 저 동그라미인데 점수라는 키에 밸류를 찍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90이라는 게 여기 찍힐 겁니다. 점입니다. 그러니까 점입니다. 이렇게 찍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포물이 한번 돌았으니까 그 다음 이제 S로 가면 이 리스트에 위에 있는 리스트에 두 번째 항목으로 가겠죠. 자, 이제 이 S는 뭐냐? 요 딕셔너리가 되는 거죠. 요 딕셔너리. 그러면서 뭐 필요한 거 찍어라. 그러니까 뭐 학번 좋고 이름 좋고 학생은 85점입니다. 이런 게 찍히지 않겠느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뭐 딕셔너리 자료가 리스트의 원소로 사용되어 각각의 딕셔너리 자료를 방법문을 통해서 접근한다.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리스트 공부했고 딕셔너리 공부했습니다. 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또 어떻게 응용해서 뭔가를 하느냐, 어떤 좋은 예시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냥 앞에 있는 내용을 알면 충분히 여러분이 따라올 수 있는 거니까 각자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예를 들어 심사 결과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그램 한번 짜보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을 참고하시면서 밑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빈 리스트 생성하고 sort 함수 쓰고 append 함수 쓰고 리스트 슬라이싱 쓰고 fstring 쓰는 그런 연습이 될 텐데, 자, 해결 전략. 자,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 어떤 어떤 뭐 컴피티션에서 심사위원들이 총 이제 7명이 있죠. 그래서 심사 결과를 이 값을 주면 7명 심사위원 점수를 순차적으로 입력하여 스코어 리스트에 저장한다. 자, 일단 이 먼저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여기서 가장 큰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 두 사람은 빼고 나머지 5명의 성적을 뭐 평균을 내서 혹은 합계를 내서 평균을 출력한다. 자,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떤 참가자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이렇다면 제일 최고점은 10점이 제일 최고점이네요. 그 다음 최저점은 1점이 최저점이네. 그럼 나머지 점수들 5점, 9점, 6점, 8점, 7점을 모아서 뭐 합계도 내고 평균을 구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생각해 보면 먼저 이 점수를 7명의 점수를 순차적으로 입력하고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도록 하고요. 이 스코어의 리스트에 저장한다. 즉 스코어라고 하는 이름의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리스트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슬라이싱을 통해서 제일 처음 값과 제일 마지막 값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불러와서 합계를 구한다. 그리고 그것을 평균을 구해가지고 출력하라. 뭐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에 그걸 어떻게 코드를 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앞 슬라이드에서 본 그 문제를 이제 코드로 한번 만드는 걸 볼 텐데요. 앞에서 봤던 그 문제를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코드로 그냥 혼자 스스로 만들 수 없다고 해서 너무 뭐 이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완성된 코드를 보고 이것이 논리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풀고자 했던 문제를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해결하고 있느냐, 자, 이것을 이해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제일 처음에 scores라고 하는 빈 리스트를 만들었네요. 자, 그런 다음에 I in range 1에서 8까지.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 range 1에서 8은 뭘 만들겠어요? 1, 2, 3, 4, 5, 6, 7까지 만들겠죠. 8 바로 앞에까지 만드니까. 그런 다음에 자, 스코어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점 append 우리 앞에서 배웠죠. 추가하는 겁니다. 자, 뭘 추가하느냐? 자, 인티저형으로 바꾸는데, 자, 요것을 인티저형으로 지금 바꾸라 그랬어요. 자, 요까지죠. 자, 그래서 뭘 하느냐? 인풋 함수가 나온 거 보니까, 자, 인풋 함수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인풋 함수입니다. 인풋 함수면 이제 우리가 입력하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자, fstring을 먼저 썼네요.
i번째 심사위원회 점수. 그럼 i는 지금 뭡니까? 1이 들어갔겠죠. 그러면 결과물이 1번 심사원의 점수 이렇게 찍힐 겁니다. 그러면서 네모 박스가 깜빡깜빡하고 있겠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10점을 넣었다. 10점이라고 내가 넣었다. 타이핑을 했다. 이렇게. 자, 내가 동그라미 친 게 우리가 타이핑을 하는 거죠. 10점 넣었고요. 그러고 나면은 다 했으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i는 2가 되겠지. 그러면서 밑에 있는 또 스코어 닷 어펜드 이걸 실행시키면 2번 심사위원의 점수 될 거고 또 제가 5를 넣습니다. 그걸 언제까지? 7번 심사위원의 점수가 나올 때까지 하겠죠. 그래서 3번도 넣고 4번도 넣고 5번도 넣고 6번도 넣고 7번도 우리가 타이핑을 해서 이렇게 넣었다 치자. 그러고 나서 다 돌았기 때문에 이제 포문을 빠져나오겠죠. 자, 포문을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프린트 찍어라. 원점수는 찍으라고 했으니까 원점수는 찍었다. 스코어는 지금 리스트죠. 리스트에 방금 우리가 적었던 게 쭉 이렇게 찍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core.sort 이걸 sort 하라 그랬죠. 그러면 크기 순서대로 작은 것부터 쭉 큰 것까지 정렬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프린트 찍어라. 오름차순 점수는 이거 찍었으니까 이렇게 쭉 찍힐 겁니다. 그럼 스코어는 작은 것부터 1에서부터 10까지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게 찍히겠죠. 자, 그 다음에 sum은 0을 두고 자, form은 돌아갑니다. i는 스코어에 자, 요게 슬라이싱을 한 거죠. 지금 슬라이싱을. 지금 스코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지금 현재 스코어라고 하는 리스트는 1, 5, 6, 7, 8, 9, 10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인덱스가 어떻게 돼요? 얘는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인덱스인데 자, 그러면 인덱스 1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러면은 여기가 제일 처음 스타트가 되겠죠. 그죠? 거기서 제일 처음 들어가고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6번째 인덱스이기도 하지만 마이너스 1번째 인덱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빼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포문이 돌아가는 것은 5가 들어가고 6이 들어가고 7이 들어가고 8이 들어가고 9까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돌면서 우리 앞에서 봤던 sum plus equal to i 이렇게 하면은 요거의 합계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다 합해가지고 이제 sum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다 돌아왔으니까 이제 찍습니다. 프린트 찍어라. F 스트링으로 합계 점수, 그러니까 합계 점수 찍으라 했으니까 합계 점수 찍었을 거고, sum을 찍어라 그랬네. 그럼 sum이 이제 35가 나왔네요. 자, 이게 이제 35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컴마 찍고 평균 점수 찍어라. 컴마 찍고 평균 점수 찍어라. 그 다음에 sum 35죠. 나누기 5. 지금 5명이 했으니까. 5로 나누면 평균 7.0이라는 평균이 나온다. 끝. 그래서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그 문제가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예제는 리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을 하나 짜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딕셔너리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반복문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이제 프로그램 짤라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나라 이름을 입력하면 수도 이름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아이슬란드의 수도는 레이캬비크고요.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 캐나다는 오타와, 뉴질랜드는 웰링턴, 벨기에는 브뤼셀, 우간다는 캄팔라, 파라과이는 아순시온. 우리도 좀 이렇게 저도 잘 익숙하지 않은 수도들이 많네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키와 밸류로 구성하면 이게 이제 딕셔너리로 이 값들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런 논리로 할 거예요. 그래서 나라 이름 입력하면 수도 이름이 착 이게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방금 문제에 나왔던 그것을 해결하는 코드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거죠. 제일 처음에 먼저 나라 이름과 각각의 수도를 이렇게 넣은 딕셔너리를 만들었네요. 이게 지금 중괄호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딕셔너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딕셔너리 이름이 country underbar capital 이렇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른쪽에는 이미 이제 결과값을 설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결과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while문이 들어갑니다. 근데 true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돌아가는 거죠. 무한 반복을 하는 지금 루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인덴트가 딱 같은 거 보니까, 즉 들여쓰기가 같은 걸 보니까 여기서 이 while문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while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보니까 칸출에다 집어넣어라. 무엇을? 인풋. 인풋이니까 내가 뭔가 입력할 걸 기다리게 되겠네요. 입력할 것을.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인풋 함수인데, 먼저 f 스트링으로 문자를 찍네요. 자, f 스트링에 요 컴마에서 요 컴마 이 문자열을 찍습니다. 자, 어떤 문자열을 찍느냐? 먼저 이걸 보면 칸출이 언더바 캐피탈, 요게 이제 딕셔너리 변수 이름이죠. keys 하면은 keys, 즉 얘들을 다 보여준다는 거죠. 얘들을. 그것을 리스트 함수 안에 넣은 거 보니까 리스트로 만들어라. 먼저. 그래서 리스트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금 요 안에다가 지금 찍으라고 지금 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하면 요렇게 쭉, 예, 나라 이름들이 리스트 형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수도를 알고 싶은 나라는 해놓고 네모 박스가 쳐져 있고 우리의 입력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거기서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이슬란드라고 치면 레이캬비크라는 수도 이름이 나와야 되고, 뭐 우간다 치면은 뭐 캄팔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exit라고 영어로 타이핑을 하면 exit 하면은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이 국가 이름에, 나라 이름에 없는 나라, 예를 들어서 여기 갑자기 한국 혹은 미국 뭐 이렇게 입력하면은 리스트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학습하지 않은 나라는 그런 이름은 우리가 학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입력하세요. 뭐 이런 메시지가 뜨도록 지금 프로그램을 잘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인풋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우리가 우간다라고 입력을 했다. 그럼 우간다라는 것이 컨트리 값에 우간다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밑에 거 실행하겠죠. if 컨트리, 즉 우간다가 컨트리 언더바 캐피탈에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컨트리 언더바 캐피탈에 이제 키 값을 찾을 거 아닙니까? 자, 우간다가 있나요 지금? 있네요. 여기 우간다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밑에 거 실행하겠죠. 프린트 찍어라. 또 F 스트링으로 문자를 쭉 이렇게 찍습니다. 자, 먼저 칸추리는 뭐죠? 우간다죠. 그럼 우간다의 수도는 찍을 겁니다. 우간다의 수도는 이렇게 찍었네요. 그 다음에 뭘 찍냐? 뭔가를 지금 이 안에 또 집어넣어서 찍는데요. 칸추리 언더바 캐피탈에 칸추리라는 키값을 찾아서 그 밸류를 찍어야 되는 거죠. 밸류는 뭡니까? 캄팔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캄팔라를 찍을 겁니다. 그럼 여기다 캄팔라가 지금 찍힌 거예요. 그 다음에 입니다. 그러니까 입니다. 이렇게 찍혔구나. 그죠? 찍혔습니다. 찍히고 그 다음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if를 해서 이미 여기서 실행이 됐기 때문에 요 밑에 건 안 하겠죠.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좀 지우고 계속 얘기를 해보죠. 자, 그럼 또 위에서 또 시작입니다. 이거 쭉 찍고 이거 먼저 이게 문자열을 찍겠죠. 그래서 아이슬란드, 터키 쭉 찍고, 자, 요까지 해놓고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제가 벨기에라고 치면 이 칸추리가 이제 벨기에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벨기에가 이 칸추리 언더바 캐피탈의 키 값에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벨기에가 있네요. 그죠? 벨기에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이 요거 쭉 실행시키겠죠. 그러면 벨기에의 수도는 브뤼셀입니다 라고 이렇게 찍을 겁니다. 요까지 하는 게. 그래서 또 다시 while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이거 보니까 또 쭉 똑같이 처음부터 돌아가지고 했는데, 이번엔 예를 들어 대한민국을 찍었어. 대한민국이 있나요 지금? 대한민국이 없죠? 네, 없어요. 그러면 if문을 건너뛸 거고, 그다음 else if로 갑니다. 칸추리가 제가 exit라고 지금 집어넣었나요? 이것도 아니죠. 그럼 건너뜁니다. else면 학습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다시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프린트를 해라.
학습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다시 입력하세요. 이걸 찍었다는 얘기예요. 끝나고 나면 다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죠. 자, 처음 돌아갔습니다. 자, 그럼 또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주고 기다리고 있겠죠. 파라과이 찍었네요. 파라과이 찍으면은 아순시온이 나와야겠네. 그럼 아순시온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럼 또 다시 처음부터 요거 다 했고요. 쭉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이걸 그만하고 싶다. 내가 만약에 exit이라고 찍었다. 그러면 칸줄이는 문자열로 exit이라는 게 들어갔을 거고 이 안에 없으니까 그 다음 exit하고 같냐 물어봤죠. 같죠? exit이라는 문자열과 같으니까 밑에 걸 실행합니다.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를 찍을 거야 먼저. 그러면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찍었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뭐죠? 브레이크를 해야 되죠. 브레이크 하면은 비로소 while문을 탈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오지 않죠.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자, 우리는 오늘 리스트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두 가지 응용 문제는 어떤 입력을 기다리고 뭐 출력을 내뱉고 그런 프로그램을 두 가지는 짜봤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방금 했던 이 내용을 다 이제 이해하신다면 결국은 리스트와 딕셔너리 배운 거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어문에 어떻게 사용하고 반복문에 어떻게 사용했느냐 뭐 그런 거 공부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이해한다면 이 호목 문제를 두 개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앞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 어떤 그 내용만 좀 다른 거지. 뭐 질문만 다른 거지. 구조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별 나라별 수도 이름 맞추기. 자, 이걸 여기 문제가 나오고 해결 전략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피타고라스 수 구하기 여기 문제 읽어보고 한번 해보면 되는 겁니다. 자,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번 주제는요, 연속 자료형이라는 주제였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리스트와 딕셔너리를 배웠다. 그래서 각각 리스트와 딕셔너리에 자주 쓰이는 함수들도 좀 배웠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이나 제어문 같은 이런 구조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그런 걸 살펴봤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좀 복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